안녕하세요. 크립토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는 연준 의장을 믿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벼랑 끝에 선 비트코인, 연준의 매파적 칼춤에 시체밭되나? 이게 뭐 이미 다 알고 계신 뉴스인데 조금 뭐랄까요? 제대로 된 해석이랄까요? 이게 좀 드문 것 같아서 그냥 제 소견을 잠깐 얘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뭐 매파적 동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제 코인데스크의 분석입니다. 이번 결정은 목표를 무조건 때려잡겠다. 경기 둔화 우려를 감수하더라도 이것은 당연히 위험 자산에 불리한 시나리오죠. 뭐 금리가 높아지는데 금이나 비트코인은 이자가 없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비트코인에 불리하다. 이제 매파적인 충격이 나중에 진짜 나오면 더 떨어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걸요 굉장히 1차원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코인 진영에서 이 기사를 뭐 이거 사주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굉장히 저는 이게 너무나 단순하다. 겉에서 보면 근데 얘기가 맞아요. 물가가 계속 높으면 금리 올릴 수도 있어. 분명 얘기했지 않습니까? 속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2% 물가 목표에는 타협이 없다. 완화된 인플레이션 목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향후 정책도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고 인플레이션 추세도 보고 시장 신호도 종합적으로 보겠다. 매파 맞네요. 뭐 타협 안 한다면서요. 물가 2% 무조건 맞추겠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인플레이션 억제 의지 강조.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금리는 해결책이 될 수가 있지만 일부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수단은 또 아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 매파인 척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물가가 지속되면 금리 올려야지 이렇게 얘기 안 하면 기대 인플레이션 잡히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저 채권 자경단이라고 있잖아요. 팔아버려. 확 판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금리 인하해서 뭐 AI 투자 이 얘기를 지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뭐 금리 인상만이 답은 아닐 수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전 이렇게 보거든요. 금리 인상만큼은 할 수 없지. 하기 싫다. 근데 지금 상황이 쉽지 않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어요. 케빈 워시가 보니까 미국 국채 시장에서 보니까 알아서 국채 금리를 자기들이 알아서 내가 할 일을 자기들이 하고 있던데 뭐 이런 얘기까지 해요. 말은 매파인데 행동은 뭡니까? 행동은 없어요. 말로만 매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실제로 벌어지는 거예요. 빨간색이 이제 DXY 달러 인덱스가 발표한 다음에 떨어집니다. 달러 인덱스 달러가 약세로 살짝 돌아서고요. 3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더 올라버립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정부, 정확히는 연준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매파적 동결했으면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말로만 이 친구 보니까 말로만 물가를 잡고 있네. 행동은 지금 보니까 이거 안 할 것 같은데 금리 인상 말로만 무슨 매파야. 지금 시장에서는 정확하게 본인 갈 길 가야 되거든요. 이게 속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투자자는 자기 돈이 걸린 베팅한 사람들인데. 전 예전부터 얘기를 드렸죠. 미국의 연준은 미국 행정부의 보조 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말로는 독립적이라고 하는데 진짜 독립적으로 전 갈 수 없다. 권한은 점점 약화될 것이다. 지금 미국이요. 그 100년 달러 패권 지금 거의 이제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거의 로마 예전에 뭐 스페인 제국, 영국 그 전철을 그대로 밟아갑니다. 지금 비상사태예요. 연준한테 큰 힘을 줘서 진짜 독립적으로 여기서 금리 인상 빡빡빡 하면요. AI 지금도 털컥털컥 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 주식시장은 떨어질 수 있는데 AI랑 달러 패권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제 의견이죠. 문제 해결을 지금 못합니다. 예전과 같이 연준 의장이 뭐 FOMC 끝나고 기자회견하면서 우리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뭐 인플레이션 좀 심한데요. 이렇게 하면 전 세계가 그 시간에 막 동시 시청했던 그 시대는 끝났다라고 보시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 이제 2008년 금융 위기 때보다 지금은 더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차이점이 있는데 2008년은 금융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돈을 찍어서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켰다. 그래서 어쨌든 해결했다. 지금은 뭐냐? 돈을 찍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는 거예요. 2008년도에 뭐 돈 찍어서 뭐 저 버냉키 뭐 헬리콥터 이렇게 돈 나눠주고 이 해결 방식이 옳으냐 그르냐는 왈가왈부가 있을지언정 어쨌든 해결은 됐죠. 봉합은 됐죠. 근데 이게 결국 그 물가로 결국은 전이가 되거든요. 양극화에 기여하거든요. 어찌됐건 이번에는 그때랑은 다르다.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 홍해 쪽에 있는 해협 실제적으로 막히잖아요. 이건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지정학의 문제, 우리 실생활의 문제다. 이것을 돈을 찍어서 해결이 될 것이냐. 우리는 원유 하나만 보는데 원유를 파생으로 해서 뭐 디젤이 나오고 휘발유가 나오고 제트 연료가 나오고 천연가스, 뭐 석유화학 제품들, 비료, 뭐 우리나라 뭐 비닐봉지 대란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전 세계의 공장, 농장, 교통망, 공급망의 필수적인 산업재입니다. 연준에서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을 수 있죠. 뭐 스테이블 코인, 뭐 이제 빅테크가 찍을 수 있겠죠. 근데 연준에서 원유를 찍어낼 수 있습니까? 금, 은, 비료 찍어낼 수 있습니까? 없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본질이 지금 다른 거죠. 앞으로 이제 그 제가 왜 초양극화 K자 경제가 그 이유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 공급망이 계속 교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자원이 희소해집니다. 이전 대비 뭐 자유무역 시대, 뭐 초저금리, 미국이 경찰 노릇 그 시대는 서로 이제 효율성으로 중국이 공장하고 미국은 국채 찍고 달러 풀고 독일도 수출하고 이 생태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싹 다 막혀가고 있죠.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물리적으로 실제 자원이 희소해져요. 근데 돈은 더 찍겠죠. 중앙은행이 돈을 안 찍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돈 더 찍을 거예요. 빅테크, 뭐 은행들, 핀테크 회사, 코인 거래소들, 스테이블 코인 누구든지 이제 다 찍어버리죠. 예전에는 중앙은행만 찍었지 않습니까? 지금 더 많이 찍어요. 디지털 버전으로 돈을 더 찍겠죠.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공급망이 교란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돈을 찍어서 어찌됐건 시장을 부양하려고 해요. 그 어떤 정치인이든 선거를 앞두고 돈을 흡수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희소해지고 있는 자원 또는 자산에 돈이요. 디지털 버전의 돈이 급격하게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속도는 훨씬 가팔라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고착화될 겁니다. 유가 기준으로 그냥 뭐 제가 이걸 뭐 예측은 못하겠지만 소위 말해서 이제 낮은 바닥선이 저는 $80에서 $100 봐요. 앞으로 이제 5년, 10년 유가가 예전과 같이 뭐 $60, $50, $40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고금리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고착화. 고금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중금리 이상을 의미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초양극화 얘기 드렸죠. 희소한 자원, 희소한 기업, 뭔가 1등 기업, 대장주 이쪽에 우르르르 몰려갑니다. 스테이블 코인 쓰면서 퍼블릭 체인 쓰면서 더 빠르게 몰려갈 수 있습니다. 공급망 교란 인플레이션과 금융위기 때의 해결책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지금이 에너지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에너지 위기. 그러니까 전력망.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앞으로 전력 많이 쓸 게 뻔합니다. 그렇죠? 국가 차원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공급처 다변화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뭐 호르무즈 막히면 계속 거기 뭐 배가 언제 올지 전화로 뭐 언제 오는 거야 기다린다고 옵니까? 빨리 돌아가든지 수급처를 넓혀야죠. 그리고 유가가 비싸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약하는 수밖에 없어요. 비싸서 뭐 국가적으로 기업 개인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것은 대체 에너지 당연히 개발해야 됩니다. 이 상황이 올 것을 10년도 아니고요. 20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이 한국에 또 옵니다. 빌 게이츠 다음 달에 올 것 같습니다. SK의 최태원 회장, HD
뭐 현대중공업 등과 SMR이라고 하는 협력을 강화. 이게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빌 게이츠가 세웠던 테라파워라고 하는 회사, 그러니까 SMR은 소형 원자력 발전소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6년도에 창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 테라파워가 한국에 있는 기업들과 손을 아주 굳게 잡았어요. 그 젠슨왕 생각하시면 비슷하죠. 한국 기업들과 지금 뭔가를 같이 합니다. SK와 같은 경우는 테라파워의 2대 대주주예요. 올 때마다 최태원 회장이 SK그룹에서 빌 게이츠의 스케줄링을 직접 관리를 합니다. 대주주 투자자가 SK라면 직접 원자력 발전소 짓는 제조 기업은 두산에너빌리티랑 HD 현대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올 때마다 만나서 겸사겸사 이게 지금 뭐 이렇게 그냥 얼굴 보고 이 지금 저녁 먹으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깊이 있는 연관성이 있는 지금 대주주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기업이 잘 나가고 있는 것이 미국발 수혜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삼전 닉스가 왜 그렇게 잘 나갔었습니까? 전 앞으로도 뭐 잘 갈 거라고 보지만 A라고 하는 그 빅테크에 여기 낙수 효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반도체. 삼전 닉스가 그거 이제 수혜를 받던 거고 조선산업 마찬가지죠. 마가가 아니고 마스가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SMR까지 뭐 두산이다, 현대중공업이다. 다 지금 연관이 있는 거예요. 물론 저는 지금 저들 그 기업 주식은 없습니다. 샀으면 뭐 매우 좋았겠지만 근데 지금 이 가격에서는 저는 안 살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주식을 막 한국 주식 좋은 기업들 많거든요. 근데 지금 안 사고요. 펀더멘털을 제가 확실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미리 적어 놓는 거예요. 아, 저들 기업이 좋은 기업이지. 내가 저번에 못 샀네 하고 뭐 저를 뭐 원망할 그런 게 아니고요. 전쟁이 닥치면 사야지. 재앙이 닥치면 사야지. 이 얘기를 스스로에게 계속 되뇌이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은 여전히 제 기준에는 매우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투자는 원래 쌀 때 사야 되거든요. JP모건에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한국의 레버리지 ETF 청산 완료. 지금 뭐 2배 ETF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어찌됐든 디레버리징 이거 지금 흐름을 감안할 때 청산이 대부분 종료 단계에 들어간 것 같다. 90% 이상 지금 청산이 된 것 같고 레버리지 비율이 적정 수준으로 돌아온 것 같다. 이제는 포지셔닝 셋업이 가치가 생각보다 매력적인 상태까지 내려왔다. 실적은 여전하다. 쉽게 얘기 드려볼게요. 죽을 사람 다 죽었지.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 저한테는 이렇게 들려요. 피눈물도 없는 잔인한 시장이죠. JP모건 다운 전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오징어 게임 다음 라운드 진출자는 몇 명입니다. 다음 라운드로 진출해 주십시오. 전 진짜 이렇게 들립니다. 다음 라운드 이제 누군가는 진출하겠죠. 어떤 분들은 이제 소위 이제 상승장에 우리가 하기 쉬운 가장 큰 착각이 전 이거라 생각해요. 투자처럼 쉬운 게 없지. 그 힘들게 뭐 회사에서 뭐 자영업하면서 그 직장 생활 그거 되나 그거 그냥 투자 팍 해가지고 그냥 10억 20억 벌고 탈출해야지. 이런 착각과 병은 피터 린치가 얘기했습니다. 폭락장이 오면 바로 완치된다. 전 좀 완치가 지금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조금 안타깝지만 다 같이 부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세상은 저는 현세에는 존재하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0% 폭락을 했던 날에 코인 이 거래량이 이제 폭발을 했었다. 봤더니 28일 그리고 29일 이제 코스피가 많이 떨어졌던 날 뭐 82% 급등 이제 거래량 얘기하는 겁니다. 57%가 더 많았다. 이거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쉽게 말하면 지금 이런 얘기예요. 누군가는 코스피를 패닉셀 했을 것이다. 삼전 닉스 엄청나게 팔았을 것이다. 레버리지가 많이 꼈기 때문에 이제 강제 매도라고 해서 나는 팔고 싶지 않아도 강제 청산이 돼버리면 그냥 계속 강제 매도가 일어나서 이제 매도 폭풍이 일어나는 거고 누군가는 그 기회를 이용해서 삼전 닉스가 됐건 코스피 지수를 줍줍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과거에 주식은 주식이고 채권은 채권이고 코인은 코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렇게 뭐 몇 시간 만에 막 돈이 뭐 해외에서 국내 뭐 거래소 왔다 갔다 이게 불가능했거든요. 지금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가능하고요. 주식 토크나 채권 토크나 이것 때문에 가능하고 무기한 선물 이것 때문에 가능하고 레이어 1, 레이어 2, 퍼블릭 체인, 프라이빗 체인 요것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시 얘기를 드리지만 공급망 교란이 되면서 자원과 희소한 자원, 희소한 자산 이게 AI 기술, 뭐 에이전트들 이제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코인, 이 지금 크립토 기술이 합쳐지면서 그 희소했던 자원과 자산의 급격하게 쏠림이 심화가 될 거라는 것은 저는 그래서 확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같은 개인들은 딱딱한 자산을 그래서 저는 의무적으로 이거 지금 100% 우리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금이나 비트코인과 같은 딱딱한 자산을 의무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그 딱딱한 자산이 부동산일 수 있어요. 부동산 그러면 하시면 됩니다. 주식일 수도 있는 거고 알트코인도 물론 있을 수 있는데요. 알트는 올린 하시면 저는 안 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러면 어떤 알트를 비중 있게 가져가냐? 미래에도 괜찮겠냐? 저는 이제 코인리스 이제 어플 다들 보시죠. 여기 보시면 달러 파킹이라고 하는 회사가 나와서 거래소에 그 테더 같은 거 USDC 놀리지 마세요. 그걸로 미국 주식 좀 뭐 엔비디아, 테슬라 주식 좀 한번 사고 팔고 한번 해보실래요? S&P 500 지수, 뭐 나스닥 지수 이거 한번 매매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굉장히 쉬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주식 토크나 뭐 이제 지수 토크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락장이었죠. 매파 본색이죠. 유가 폭등이죠. 인플레이션이죠. 전쟁 계속하고 있죠. 늘어나고 있죠. 근데도 주식 토크나는 활활 거래량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쓰이는 많이 선택이 되는 기술 또는 망은 저는 마음 편히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도 괜찮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예요. 단 비트를 제외한 모든 알트코인은 누군가 계속 활발히 써줘야 되는데 경쟁이 치열하다. 우리가 그래서 비중을 제가 올리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얘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메타마스크라고요. 이더리움 계열의 지갑이 있습니다. 거기 속에 USDT나 USDC를 미국 주식 토큰으로 바로 그냥 순식간에 스왑이 가능해요. 왜 달러 파킹인가요? 거래소에 잠든 코인을 바로 미국 주식으로 바꾸는데 수수료는 싸고 쉬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내 맘대로 할 수 있고 자산은 뭐 이제 가입 절차, 뭐 입금 계좌 싹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내 지갑에 토큰이 싹 들어가 있는 거죠. 얼마나 편합니까? 기존에 증권사 쓰시던 분들이 이쪽으로 조금씩 넘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망을 쓸까요? 이더리움 쓰겠죠. 이더리움 레이어 2 쓰겠죠. 솔라나, 리플망, 스텔라망, 에이다망, 아발란체망, 헤데라망, 수이망 등등등 쓰겠죠. 근데 망이 너무 많죠. 망이 너무 많아서 나 잘 모르겠어. 그러면 비트 이더만 하셔도 돼요. 실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추가해 보겠다가 그러면 XRP 솔라나까지 4대 천왕을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왜 4대 천왕이 저는 이제 포트의 80% 이상 가져가시면 좋겠다. 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뭐가 이길지 그렇게 잘 나갔던 테라 루나가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FTX가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몰라요.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계곡을 건너왔던 그 코인 위주로 메인으로 가져가면 좋겠다. 알트코인은 저는 이게 숙명과도 같다라고 봐요. 잘하면 우리가 10배, 20배 보고 알트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못하면 마이너스 90%는 각오하셔야 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B2 영끌 비중을 막 그냥 올린 그건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아마 지금은 뭐 다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자카드 대표가 나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오픈 뭐 USD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쓰면 USDC나 USDT나 결제하는데 이거 경쟁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비자카드 대표가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거
우리 역할은 승자를 고르는 게 아니다. 누가 이기든 나는 상관없다. 앞으로도 멀티코인, 멀티체인 전략을 유지할 것이다. 우리의 역할은 고객들이 편안하게 결제하는 걸로 그냥 쓰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냥 요약하면 이긴 사람 우리 편이다. 이긴 기술 우리 편이다. 나는 누가 이기든 관계없다 이거요. 패자라고 하는 것은 가차없이 퇴출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결론을 이제 얘기를 드려보면 공급망이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게 어느 정도 뉴 노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뭐 고물가가 될 것이냐, 고금리, 고환율. AI 생산성이 우리 눈으로 봐서 딱 증명이 되기 전까지는 이건 저는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들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여기서 살아남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려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뭐 유가가 뭐 이제 100달러 가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탁 한 번씩 나오고 애매하게 좀 이제 그 미사일 좀 중단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결국에는 유가가 150달러, 심지어 180달러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올해는 아닐 것 같아요. 어찌됐건 뭐 선거가 있고 뭐 선거 뭐 포기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지금 굉장히 트럼프 공화당 열세죠. 갑자기 이제 그 24년도 대선 그 엄청난 돈을 그 후원했지 않습니까? 중간 선거 일론 머스크가 또 이제 엄청난 뭐 수억 달러를 다시 또 자금 투입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전 아직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유가도 결국은 많이 비싸질 거라고 봐요. 어찌됐건 세상이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공급망이 막히면서 망가지는 거죠. 세상이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 기후변화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뭐 10,000명 이상 죽었지 않습니까? 세상이 망가지고 있어요. 근데 망가질수록 디지털망에는 제한이 없어요. 토큰화요, 스테이블 코인이요.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퍼블릭 체인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인터넷 같은 거요. 이걸 막으면 뭐 그냥 완전 고립되는 거죠.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디지털망과 자산 토큰화 그 망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는 4대 천왕이 일단은 기본 자산이 되는 거고 어떤 분들 이제 나중에 이걸로 큰 돈을 이제 버시겠죠. 언제인지는 뭐 제가 모르겠지만 그러면 나중에는 주식, 부동산, 금, 은 어떤 분들은 달러 조금 다변화 시켜 놓으실 필요는 있겠다. 근데 이걸요. 그때 닥쳐가지고 하면 그 타이밍이 언제 올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미리 공부를 해 놓으셔야 그때 이제 이 주식이 좀 많이 싸질 때 이걸 사야겠다. 부동산 어떤 지역 내가 봐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이유 알 수 없는 막 금리 패닉이 뭐 부동산 뭐 맨날 오르기만 합니까? 떨어진 거 우리가 자꾸 깜빡깜빡 하거든요. 떨어질 때 그럼 이거 좀 사볼까? 금은도 전 마찬가지로 봐요. 평소에 공부를 하셔야 기회를 잡겠죠. 근데 이제 뭐 코인이 언제 오르냐, 그거 언제 오냐, 그거 뭐 나중 일인데 자꾸 얘기하냐. 저는 이 질문이 다소 저는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또 대부분 4대 천왕, 4대 천왕 하는데 별것도 없구만 이런 분도 아마 좀 많으실 거라 봅니다. 근데요, 진짜 투자는요, 종목을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맞추면 좋죠. 전 그거를 개인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 감으로 그냥 무릎 아래에서 사는 거고 어깨 위에서 그냥 슬슬 분할로 팔고 나오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전 진짜 투자는요. 사실은 시간에 투자한다고 봐요. 시간에 투자하는 거예요. 종목을 선택을 완료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흔들릴 필요가 없는데 이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투자와 투기는 저는 한 끗 차이라고 생각해요. 저한테는 이게 4대 천왕인데 어떤 분들한테 이게 강남 아파트 또는 뭐 서울의 어떤 지역 땡땡 아파트, 뭐 용산구, 뭐 마용성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AI 주식일 수도 있고 금일 수도 있고 달러일 수도 있어요. 이건 본인께서 공부를 하시고 확신에 이건 비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급락장에 지금 뭐 우리나라 코스피, 삼전닉스 투자하신 분들 막 진짜로 비명을 지르시더라고요. 막 지나가시면서 뭐 복도에서 오는 부장님 얘기들, 썰들이 막 지금 낭자합니다. 근데 워런 버핏이 38년 동안 장투했던 회사는 사상 최고치 찍었다. 이것도 보신 적 있잖아요.
코카콜라인데요. 언제 처음에 샀냐 알아봤더니 88년도에 처음으로 샀답니다. 2달러, 3달러, 4달러 했을 때. 뭐 리플 꼭 500원, 600원, 700원 그런 느낌이에요. 그때 그냥 꾸준히 샀고 6년에 걸쳐서 4억 주를 샀답니다. 94년, 그러니까 6년 동안 바이 더 딥을 했습니다. 평단이 3.2달러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저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는 자꾸 뭐 사요? 언제 사요? 뭐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자꾸 이제 이런 질문만 하시는데 숙제를 완료하신 분들만 저는 이런 시간의 투자가 가능하다고 봐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숙제가 끝났잖아요. 이미 다 증명을 했고 지켜봤고 이제는 뭐 이렇게 뭐 물음표가 없는 거죠. 그냥 뭐 여윳돈 있으면 사고 아니면 좀 기다리는 거고. 숙제가 완료가 되면 얼마나 편한지 아십니까? 세워라 내워라가 돼요. 그러려니가 됩니다. 숙제 완료가 이제 굉장히 포괄적인데요. 공부는 당연하고 원화책을 그냥 꾸준히 하는 거예요. 뭐 오늘 나 직장 가기 싫다 해서 안 갈 수 있습니까? 공부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냥 계속 사면서 이게 그냥 뭐 비투 안 하고요. 절제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내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너무 그냥 막 영끌 비투하면 삶이 너무 피곤해져요. 저도 뭐 이제 빚으로 한 건 아닌데요. 너무 이제 지나치게 투자해 보면 삶이 망가져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습니다. 맛집도 한번 가시고 소소한 뭐 소확행 한 번씩 누리시고 저 멀리는 못 가도 가족여행 국내라도 한번 가시는 게 이게 가능해요. 이러면서 기다리는 것과 어떻게 이거 뭐 이러면 어떻게 저러면 어떻게는 전혀 다른 투자겠죠. 저는 마음 편한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